안녕하세요. 세종TV 아나운서 장옥화입니다. 오늘은 세종시 이준배 전 부시장님과 인터뷰를 통해서 여러 가지 현안들과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네, 세종시 전 경제부시장입니다. 그 전자 쓰기가 어려우시죠? 네, 맞아요. 그 전자 꼭 안 써도 돼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요즘 세종 경제 살리기 위해서 예. 많이 밤낮으로 고군분투하신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이고. 어떻습니까? 글쎄요, 뭐 이게 제 스스로 고군분투한다는 말을 쓰기가 좀 민망하긴 한데요. 시장님 모시고 7월 1일 날 취임을 했으니까 11개월 지났거든요. 취임할 때 최소한 우리가 뭐 달리기를 하다 보면 꼬린 지점이 있잖아요. 꼬린 지점을 알려줘야 전력 질주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으로 6월 1일 날이 사실은 우리 시장님이 당선된 날이십니다. 그래서 당선된 날 의미 있게 제가 부시장직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취임하면서 꼬린 지점은 6월 1일이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전력 질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나누고 이제 취임을 했는데요. 엊그제 같은데 벌써 12개월이 훅 지났네요. 예. 그래서 12개월 동안 말씀하신 대로 도전분투라기보다는 최선을 다해서 시장님께서 우리 시민들에게 했던 약속을 지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했고 또 그 약속은 계속 완성이 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계속 하고 계시잖아요. 네, 맞아요. 예, 안에서 경제부시장으로서 시장님을 모셨다면 이제는 시청 밖에 나와서 조금 더 폭넓은 범위에서 시민들에게 의견도 듣고 이제는 실천하고 실행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 실천 실행의 단계에서 또 다른 역할, 또 다른 또 시장님께서 시민들에게 했던 약속을 어떻게 지켜야 될지를 다른 각도에서 다른 시선에서 한번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이제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먼저 크게 5가지 질문을 준비를 했는데요. 아, 그러세요? 네. 첫 번째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많이 준비하셨군요. 현재 최민호 세종시장님 당선이 최 시장님의 행정 철학과 또 시정 방향을 보좌하며 경제부시장의 정책을 맡아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잖아요. 그렇죠. 그동안 그 소임을 다하면서 가슴 뿌듯한 성과와 함께 또 그 아쉬움이 있을 텐데 그 소회를 한번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참, 저도 이제 소회를 얘기할 때가 있을지 잘 몰랐는데, 어느덧 이렇게 또 막중한 경제부시장이라는 자리를 이제 퇴임하고 나니까 소회라는 말을 많이 주변에서 이제 듣네요. 사실은 이제 다소 아쉬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매일이 아쉬워요. 매일이 아쉬웠어요. 매일이 아쉬웠고, 또 그 아쉬운 부분을 다음날 계속 아쉽지 않게 하려고 굉장히 많이 이제 최선을 다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어느 지점에서 꼬리를 해야 될지 알기 때문에 굉장히 전력도 있고 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아쉬움은 있었지만 그래도 그 모든 것이 11개월의 그 모든 것이 저한테는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꼬린 지점을 알면서 일을 하다 보니까 휴일, 휴가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온전히 정말 열심히 11개월을 꽉 채워서 일을 했다. 요거 하나는 제가 우리 시청자들에게 거짓없이 말씀드릴 수 있고요. 6월 달에 사실은 여기가 어진동 주민센터인데 사실은 작년 6월에는 주민센터가 아니었어요. 여기가 비어 있었고 어진동 주민센터로 짓기는 했지만 개청은 안 했었는데 그 당시에 이곳에 4대 세종특별자치시 시장 인수위원회가 여기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여기서 이제 근무를 약 1개월 정도 했고 6월 1일 날 취임해서 그리고 7월 1일 날 시장님 모시고 이제 시청에 경제부시장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안고 시장님과 같이 이제 취임을 했는데요.
아쉬워하시는 분들은 11개월 굉장히 짧게 보시는데 그러니까요. 맞아요. 저는 또 나름 또 그렇게 짧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굉장히 저한테는 소중했어요. 그래서 시민들께 우리 시장님께서 했던 약속들 이거를 어떻게 실행으로 옮길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잘 11개월 동안 준비했고 준비된 것이 이제 83회 정례의 중이거든요. 의회가 지금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이제 그런 예산부터 그리고 실행을 하기 위한 다양한 이제 그 계획 같은 것들이 이제 제가 해야 될 일이었는데 그런 것들이 잘 마무리가 됐고요. 특히 제가 이제 경제부 시장이잖아요. 네. 원래 제가 취임할 때는 이제 조례상 정무부 시장이었는데 명칭이 바뀌었나요? 예. 조례 개정을 해갖고 경제부 시장으로 바꿨어요. 그 특별한 이유가 우리 세종시가 지난 10년 동안 행정중심 복합 도시로서 행정 수도의 역할, 기능 이런 것들을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달려왔거든요. 하지만 도시는 도시 스스로가 자족할 수 있는 기능이 없으면 사실은 지속 성장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자족 기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자족 기능을 가진 도시, 이것이 미래 전략 수도로서의 기능이다라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시민들께 약속했고, 그 자족 기능의 핵심인 기업 유치에 굉장히 많은 이제 공을 들였어요. 그래서 KTNG를 비롯해서 약 27개 중견 대기업들을 저희들이 유치를 했고, 투자액으로는 한 1조 4천억 정도, 고용으로는 한 3,200명 정도 이렇게 고용이 됐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세수의 어떤 기대도 있지만 그 근무하시는 종사자들이 우리 이 이제 정주를 하면서 사용하는 경제적인 이제 소비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대가 있고요. 그리고 기업 유치뿐만 아니라 그렇게 유치된 기업들이 지속 성장하면서 우리 세종에서 새로운 희망이나 그 기업이 성장함으로써 그것을 위해서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 기업 나름의 노력을 하겠지만 또 정책적으로 행정도 그런 기능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의 유지 전략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유지 전략의 일환으로 우리 기업 원스톱, 민원 창구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이제 과거에 없었지만 시장님 취임하시면서 새로 창구도 만들었고, 왜냐면은 많이 바뀌었네요. 네네. 취임하실 때 저희 시장님께서 경제 시장으로 시작하고 문화 시장으로 기업되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일반 민원하고 기업 민원을 동일시하지 말아라. 각자가 갖는 여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인 건 아니지만 절대적으로 관리해라. 그래서 기업 민원을 특별하게 또 보시는 또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셔서 아까 얘기한 그 민원 그런 원스톱 해결센터도 좀 만들고,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서 기업 유치도 중요하지만 현재 상황들이 있거든요. 우리 지역의 상권 성장이라고 상가 공시 문제하고 소상공인의 성장 문제 두 가지가 굉장히 우리 사회 문제 중에 하나인데,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 상권 성장 대책 추진단이라고 해서 경제부 시장을 단장으로 해서 그런 부분들도 시작을 해가지고 소상공인들을 계속 만나서 소통하면서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노력도 지난 11개월 동안 꾸준히 했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결국 이 모든 것이 세종의 자족기능 그리고 대한민국 미래전략 수도로서의 위상을 갖추는데 아마 역점을 두고 제가 지난 11개월 동안 일을 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일들을 하신 걸 정말 짧은 시간에 다 얘기를 하셨습니다. 경제부시장을 맡아오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있다면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한 가지요? 너무 많아서 뭐 다 말씀드리기 어려우니까 굳이 한 가지를 얘기하라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지난 11개월 동안 매 순간이 사실 소중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 순간이 아쉬웠고 매 순간이 또 처절했고 또 매 순간이
저한테는 굉장히 그 임기 자체가 뭐라고 할까요? 딱 정해져 있는 임기를 저는 했거든요. 다른 분들은 잘 모르셨을 거예요. 내가 임기를 정해놓고 일하고 있다라는 걸 네네. 다른 분들은 잘 몰랐죠. 모르겠지만 시한부 임기를 가지고 일을 저는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해야 될 일을 최선을 다했는데 사실 매 순간 이제 기억이 났고요. 또 굳이 또 한 개 정도, 두 개 정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면 작년 7월 1일이 여기 세종시 10주년이에요. 출범 10주년. 2012년에 이제 출범을 했으니까 2022년 7월 1일 10주년 동안 행정 수도로서의 기능과 이상을 갖추는 데 굉장히 많은 시민들의 노력이 있었고 또 거기에 공직자들의 수고가 있었거든요. 그걸 이제 기념하는 세종시 출범 10주년 기념행사가 7월 1일 날 있었습니다. 7월 1일 날 기념행사를 하는데 사실 이제 저희들이 그렇게 시가 재정 상태가 좋지가 않습니다. 재정 상태가 재정에 대한 세수가 다양성이 없어서 새로운 건물을 짓고 취득하는 취득 과정에서 이제 거래 과정에서 나오는 세금이 어쩌면 이제 여기 세수의 전부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아무튼 간에 시장님께서는 예산 진짜 10원이라도 절약해야 된다. 이게 긴축 재정에 대한 시작에서부터 이것을 실천해야 된다 해서 사실 그때 시장의 취임식이 있었어요. 별도로 있었는데 그걸 이제 생략을 했습니다. 생략하시고 거기에 투입되는 그 예산은 쓰질 않으셨죠. 쓰지 않으시고 몰랐네요. 대신에 이제 그 7월 1일 10주년 행사 이미 그건 예산이 잡혀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시민들도 하는 행사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대 행사로 시장님이 시민들이 많이 오셨으니 제가 앞으로 시민들께 했던 약속을 이렇게 지켜나가겠습니다. 선서를 시민들 앞에 하신 거죠. 그 순간이 저한테는 굉장히 뿌듯했고 막 심쿵한다고 하잖아요. 마음이 계속 그 뭐라고 할까요? 저 약속을 정말 우리 시장님이 잘 지켜서 우리 세종 시민들이 우리 시장님을 선택한 걸 후회하지 않고 굉장히 위대한 지도자였다 이런 이제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생각을 그 당시에 했었고요. 그래 하면서 그 당시에 이제 시민들한테 했던 약속들이 벌써 이제 그 61개의 공약이거든요. 그 공약들을 하나하나 이제 저희들이 창조와 도전의 미래 전략 수도 세종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밑그림을 만들고 완성을 해 나가면서 그 안에 대통령 공약이 꽤 많습니다. 대통령 공약이 한 4개 정도가 있는데 이런 대통령 공약도 차질 없이 세종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 그런 하나하나가 결국 제가 하루하루가 굉장히 소중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이거를 다 얘기하려면 굉장히 너무 많습니다. 그 말씀의 의미를 이제 좀 알겠네요. 그냥 시작만 제가 굉장히 위대한 시작이었다라는 것만 말씀드리고 또 그 위대한 시작이 위대한 역사로 남았으면 좋겠다라는 걸로 그냥 제가 굳이 한 가지 꼽자 하면 그 정도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세종시는 행정 지도의 기능을 수행할 특별자치시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도시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자족 기능 확충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자족 기능 확보를 위해서는 일자리와 또 부를 창출해 줄 그 기업의 유치가 굉장히 중요한데 현재 세종시는 기업의 유치를 얼마만큼 확보를 했고 또 앞으로는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거기에 대해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저희가 이제 뭐 말씀 주신 것처럼 기업 유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기업 유치가 중요하지만 기업 유치가 자족 기능을 만드는 그 모든 것이다라고 알 수는 없어요. 왜냐 모든 시도가 다 기업 유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하다고 얘기하기보다는 보편적이다. 그래서 그러나 기업 유치도 꾸준히 노력하면서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반면에 기업 유치 외에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자족 기능을 만들 거냐 그 두 가지 트랙을 갖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다만 이제 기업 유치는 저희들이 이제 기업 투자 유치 이제 투자 유치과라고 하는 과가 있었는데 과를 단으로 승격을 해서 투자 유치 단으로 만들었습니다.
투자 유치단이요? 예. 단으로 이제 승격을 한 거죠. 네.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기업 유치를 하는데 더 많은 활동과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 그리고 투자 유치에 대한 목표도 명확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적돼 있는 투자 유치도 있지만 올해 한 해 2023년도 한 해 저희들 목표는 1조였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나오기 전에 한번 점검회의를 했는데 못해도 1조 5천억 이상 이렇게 기대가 되고 어마어마하게 있고요. 성장하셨군요. 예. 그런 이제 투자 유치는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거대로 이제 끌고 가야 되고, 다만 이제 저희가 해야 될 일들, 그런 기업들이 왔을 때 과연 그런 기업들이 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느냐. 그러니까 환경적인 측면에서 우선은 이제 조치원의 저희들이 국가 산업단지가 이제 확정이 돼서 내년부터 이제 도상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이제 83만 평 정도 규모의 국가 산단이 조성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올 기회가 있고요. 또 개별적으로 이제 그 실수요자 방식이라고 하죠. 본인들이 이제 산업단지를 만드는 거예요. 어떤 사업자가 산업단지 만들어서 분양하는 게 아니라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조합을 만들어서 우리가 들어오겠다. 네네. 그런 이제 산업단지도 이제 곧 한 50만 평 정도 규모로 이제 되기 때문에 그 안에 제가 언뜻 듣기로는 한 48개 정도 기업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어마어마한데요? 48개 기업이요? 그렇죠. 예. 그런 이제 그 생태계, 환경 조성에도 이제 저희들이 이제 노력을 해야 되고, 더 나가서 그러면 우리 세종시의 아주 특별한 미래 산업은 뭐냐. 미래 산업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되는데, 우리 미래 산업은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사이버 보안이라고 하는 보안 산업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반적으로 기업은 한 두 가지 정도로 입지 선정을 하는데, 하나는 시장이 있느냐, 그리고 하나는 그런 시장 내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이게 두 가지거든요. 시장과 사람. 예. 근데 우리 세종에는 47개의 중앙선정기관, 그리고 16개의 국책연구원, 더 나가서 이제 대전에 상둔본부, 군부대가 있고요. 대덕연구단지, 또 인근의 오창, 오송,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전략 정보자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 전략 정보자산을 누가 지키냐? 기술이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 북쪽에 있는 휴전선은 군인이 지키고, 세종은 기술이 지킨다. 왜냐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전략 정보가 다 여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이버 보안이 중요하다. 근데 기업 입장에서 보면 그게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이버 보안 관련 기업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저희들이 미래 산업으로 육성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 안에 굉장히 중요한 핵심 기술이 있는데 그게 퀀텀 컴퓨터라고 하는 양자 컴퓨터입니다. 들어봤어요, 양자 컴퓨터. 그래서 우리 양자 컴퓨터가 결국은 미래의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할 거다. 그래서 저희들도 미리 이 양자 컴퓨터를 이런 원천 기술을 미중이라고 하는 굉장히 앞서가고 있는 선진국도 있지만 우리가 그랬듯이 거기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 어떤 파트는 우리 세종에서 만들어지고 세종에서 결국은 그것이 현실화될 때, 그래서 미래전략 수도의 핵심은 우리 도시자족 기능도 있지만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내야 되는 게 수도의 기능이니, 그런 측면에서도 이렇게 좀 해석을 해주시고 아마 이해를 해주시면 현재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당장 해야 될 일들, 계획과 일, 그리고 미래에 대한 계획, 이 정도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 이해되셨나요? 네네. 어마어마한 그 비밀을 갖고 있군요. 있습니다. 세종시에 대해서. 그럼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우리 시민들은 수도 시민입니다. 수도 시민으로서의 그 위상을 갖고 계신 거고요. 여느 도시하고는 다르다 보시면 됩니다. 자부심 갖고 또 앞으로 기대하셔도 세종의 미래는 대한민국의 미래와 같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만 아셔도 굉장히 이렇게 뿌듯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무슨 세종 특별자치시인가요? 그렇죠. 특별하니까? 특별한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네 번째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KBS 세종역 그 신설 문제가 지금 현재 현안으로 남아 있습니다. 최민호 시장님께서도 여기를 갖고 추진하고 계신데, 이 중국과의 어떤 이해관계가 달라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현안을 어떻게 키워갈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좀 생각이 약간 다른데요. 이해관계가 있다.
지금 그런 문제가 좀 지역 간의 어떤 갈등의 네. 어떤 상황이다 이렇게 네, 네. 이제 보시는 분들도 있긴 맞아요. 해요. 네. 예. 근데 저는 뭐 그런 갈등 상황은 아니다. 이제 감정적으로 갈등이 보시는군요. 예, 갈등이 봉합되는 상황이고 그 갈등이 될 만한 그 이슈들이 있었는데 네. 그런 것들이 이제 해결되고 아.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 보면은 이제는 오히려 그게 해결됐습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때고 그 특히나 이해관계에 있는 충북의 또 청주 시민들에게 자 이제는 오송역이 군기역으로서 위상을 갖췄고 그 위상에 맞게끔 활성화가 됐다라는 것들을 이제 아마 우리 청주 시민들이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작년 한 해 이제 1,000만 명 가까운 이용객 수가 이제 확인이 됐고 또 명실상부하게 누가 뭐라 그래도 대한민국의 군기역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맞아요.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그 지선에 있는 호남선에 역을 하나 만드는 겁니다. 그 역이 세종시뿐만 아니라 어쩌면 시민들을 위한 것일 수는 있는데 네. 그 안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세종시를 오시는 분들을 위한 인바운딩을 위한 네. 네. 그런 부분들이 더 훨씬 기대 효과가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국회의사당이 이전이 되고 또 대통령 직무실이 내려오고 네. 또 25년도 국제정원 도시박람회가 있고 또 27년도에 아까 세계 학예 유니버시아드 네, 네, 네. 대학 경기대회가 있습니다. 이런 대회를 다 유치하고 충청권이 전체적으로 메가시티의 단일 경제권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교통경제권이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세종역도 만들고 지금 대전에서 출발해서 세종을 통과해갖고 청주공항으로 가는 광역철도가 또 그 순서리 되거든요. 그 광역철도의 청주를 통과하는 구간을 우리가 지하화하자. 그래서 세종 시민들도 아니 이미 이제 발표했어요. 이건 대통령께서 약속을 하셨고 그래서 청주 도심 통과를 지하화해서 청주 시민들도 이제는 지하철 시대를 열고 청주공항이라고 명명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러면 충청공항이거든요. 충청의 이 중부 내륙의 내륙공항입니다. 그래서 저는 거꾸로 뭐 KTX 얘기를 하기 전에 청주공항도 지금 이제 군공항으로 같이 병행해서 이용하다 보니까 대형 화물기가 내리기가 어려워요. 물류공항도 돼야 되는데 저는 오히려 활주로를 2개 정도 더 만들어줘야 된다, 청주공항에. 그래서 하나는 여객 활주로, 하나는 화물 활주로 이렇게 해서 청주공항도 우리 명실상부하게 중부 내륙공항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많은 이제 투자도 해줘야 되고 또 우리 세종이 그런 역할로서 응원도 해줘야 되잖아요. 왜냐면 우리 시민들도 이용해야 되는 공항이기 때문에. 듣기만 해도 굉장히 뿌듯한데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같이 고민해서 풀어나가야지. 같은 이웃 간에 왜 니네 이거 하냐 저거 하냐 이러면서 오히려 그거는 시민들이 바라는 길은 아닌 것 같고 정치적으로 너무 그런 것들을 이슈화해서 그 정치적 이익에 너무 매몰되어 있는 건 아닌가. 이제 그런 문제는 이제 시민들이 그냥 두지 않을 거다. 그래서 현명하신 세종시민 또 훌륭하신 청주 시민들이 잘 조화롭게 이 문제를 잘 머리맡대고 잘 풀어가실 거다 생각이 들고요. 시민들의 그 좋은 생각들을 정치하시는 분들이나 행정하시는 분들은 잘 귀담아 듣고 잘 따라주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니즈나 그분들에 대한 생각을 풀어가면 돼요. 네. 앞서가면 안 됩니다. 정치는. 이렇게 풀어주시니까 이해가 너무 잘 되는데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27년 세계학예대학 경제대회가 대전과 또 세종, 그다음에 충청권의 그 서로의 그 연계를 통해서 유치가 되는데 정말 기대를 많이 갖게 되고 있거든요. 세종시가 맡은 역할과 앞으로의 준비 상황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 세계학예대학 경기대회를 충청권 4개 시도가 공동으로 유치를 했어요. 굉장히 어려운 싸움이었거든요. 예, 미국하고 양자가 이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이제 노력들을 기울였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유치가 됐죠. 굉장히 이제 큰 업적이고 또 그거는 뭐 지금을 떠나서 과거부터 현재까지 해왔던 많은 수고와 노력들 모두가 이제 함께 평가를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기대가 돼요. 네, 맞습니다. 되고 아마 이게 이제 충청권 메가시티의 굉장히 큰 발판이 될 거예요. 아마 그것이 충청권이 공동으로 하는 프로젝트 중
굉장히 큰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마 잘 이제 저희들이 그 사무국도 만들고 또 사무국이 또 세종시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무처도 그렇고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잘 될 거고요. 그리고 4개 시도 지사님들, 시장 지사님들이 굉장히 친해요. 제가 가까이서 본 네 분은 굉장히 친하십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갈등을 만들기보다는 서로 협력하는 쪽에 굉장히 잘 하실 거예요. 협력과 상생. 예, 그런 지점에서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좋은 관계에서 지도자들이 잘 일을 충청권에 우리가 유치하는 굉장히 귀중한 기회를 잘 살려주실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정치적으로 그 문제를 좀 도와줘야 돼요. 특히 이제 세종은 저희들이 수구, 탁구 이런 그 구기 종목을 개최하거든요. 이제 육상, 마라톤 마지막 경기를 하는데 왜 하냐? 개막식이 저희 세종에서 열리거든요. 개막식은 개막식 대전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선수촌이 여기 있습니다. 선수들이 다 여기서 묵으면서 경기하러 갔다가 다시 오는 굉장히 중요한 도시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인프라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제 대평동에 메인 스타디움도 하고 다 하는데 이게 원래는 뭐 그 대회 때문에 만들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 행복도시가 출범할 때 도시의 기능 중에 체육시설들이 다 있어요. 다만 시점 문제죠. 27년에 대회를 열기 위해서는 다 정부뿐만 아니라 4개 시도 또 정치 모든 면에서 다 같이 힘을 합쳐주셔야 돼요. 그래서 대평동 메인 스타디움도 27년도 이전에 조기 완공이 돼서 대회를 치르는데 큰 무리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좀 바람도 있고 그런 노력들을 우리가 좀 같이 해야 된다 생각이 들고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하다 보면은 아마 2030년에 우리 행정중심 복합도시라고 하는 행복도시는 이미 미래전략 수도로 이제 전환을 해서 도시의 자족 기능을 넘어서서 대한민국의 자족 기능을 만들어가는 수도로서의 위상은 아마 만들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의 현재 대한민국의 모습이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는 한강의 기적을 통해서 만들어졌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 한강의 기적이 수도 서울이라고 하는 수도 서울의 부흥을 이끌었고 그 위상을 갖췄고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세종이 만들 건데 세종에는 비단강이라고 하는 굉장히 훌륭한 강이 있습니다. 처음 들어봤네요. 네, 금강이 서해로 이제 흘러가는 금강이 우리 세종 지역을 통과하는 구간을 비단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비단강의 기적을 통해서 수도 세종의 위상과 부흥을 이끌고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만들어질 것이다. 그리고 역사는 그것을 비단강의 기적이다. 한강의 기적처럼 비단강의 기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준배 전 부시장님을 통해서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주셨는데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세종시는 앞으로 정말로 죽기 전에 꼭 가보고 싶은 곳, 또 살고 싶은 곳, 희망의 도시, 또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로 저게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멋진 행보와 멋진 거를 기대하면서 열심히 응원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응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응원하실 거죠? 너무 당연하죠. 약속하시죠. 네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부시장님과의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